나가려고 하다 다 같이 들어왔잖아요, 그죠? 들어왔는데 또 3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버리고 정의는 남아있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만약에 재판관님이나 여기서 지금 CCTV를 통해서 저도 뭐 보면 만약에 서명이 이슈가 돼서 나가려다가 안 나가고 좀 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 나가버리면 서명한 사람 다 나가버리는데 서명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. 뭐 서명은 예를 든 거고. 예.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누군가 행동이랑 증인의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계기가 저는 있지 않느냐. 모르겠어요. 예를 저는 들게 저 다른 서명을 분들은 저보다 먼저 와 계시고 근데 저는 막 들어오자마자 막 상황이 생겨서 상황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께서 계속 말씀 중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썩 그렇게 제가 몸에 익은 제 행동 규범으로는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 뭐 증인 말로는 저 당시에 피고인이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예. 뭐 뭔가 우리 머릿속에 남을 만한 그런 아주 그 액센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다음 질문하시죠. 34망입니다. 저렇게 이제 세 분이 나간 다음에 그냥 계속 재생. 보면 한 3분 넘게 저기 보면 지금 뭐 박성재 전 장관 그리고 피고인 총리 그리고 뭐 좀 이따 보면 이제 오른 앞쪽에 앉은 뭐 오영주 장관, 뭐 송미령 장관 이 서로 막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. 그리고 피고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뭘 한 2분 가량 뭘 이렇게 계속 적으세요. 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일반적인 회의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고 그 직후인데 그 당시에 저기 앉아서 저렇게 서로 몇 분만 앉아서 대화를 한참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기억 안 나신다는 취지신가요? 죄송하지만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. 예, 특별한 내용으로 머릿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. 34항입니다. 뭐 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. 그러면 증인 말은 이때 어쨌든 서명 얘기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취지시죠?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서명은 최상목 부총리하고 다 나가버리고 나서는 물리적으로 서명이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속된 이야기로 게임 끝났다, 종쳤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앉아 있었던 거고요. 저게 서명을 위해서 뭐 준비 과정을 기다리면서 남아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네. 총리께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불쑥 일어나서 나오기가 사실은 좀 장관으로 좀 도리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뭐 쳐다보고는 있었는데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이 됐으니까 뭘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아마 뭐 경제 전반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사실은 우리 총리께서 뭐 그런 이야기들 국무회의 때도 약간 좀 말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. 이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후배 장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저는 제 생각에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임팩트 있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없습니다. 35항입니다. 뭐 증인도 이날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없나요? 저는 한 번 안 떼고 그냥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. 그 심야에 밤에 집에 가까이 있다 연락받고 가서 저는 업무를 논하는 자리거나 다른 자리는 아닌데 정말 꿈에도 저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난 이 쇼크 내지는 패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거나 할 만큼 제가 상황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 전체적인 이 트렌드, 이 대화 흐름에 끼어들 만한 이 맥을 못 잡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특별한 제가 말씀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. 예. 증인 생각을 묻겠습니다.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라고 생각하십니까? 전혀 잘못됐던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
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비상겸 있을 수가 그런 상상도 못하는 제가 가다가 철도국장한테 철도 파업 때문에 이 시간에 대통령이 찾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뉴스 보시고 뭐 걱정에 뭐 파업한다는데 어떻게 돼라고 하면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철도 파업 내용을 제가 챙겨서 갔었거든요. 그만큼 저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? 전혀.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예.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?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. 상황이 끝나 있었고 그 뭐 무슨 하자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무슨 뭐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뭐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뭐 이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를 했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제가 특검 조사 받을 때 이 특검 검사님이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예.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뭐 무게감 있게 그걸 뭐 다루거나 또는 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. 예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?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그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. 예. 전혀 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의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 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이 국무위원들이 그 정책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뭐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.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. 재판관님께서 거기에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,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. 네, 다음 질문하시죠.